손해사정사가 빙판에 미끄러져 삼가 골절 어떻게 진행할까? 사고 입증자료 확보와 배상책임보험 접수 2편.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정사 조대원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빙판길 낙상 사고가 발생한 이후 119 신고 과정과 병원 선택 그리고 수술과 퇴원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성립의 핵심. 배상책임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 그리고 손해배상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다쳤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고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있는지, 둘째, 그 사람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셋째, 피해자인 본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입니다. 이 3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은 시작도 어렵고 순탄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 증거가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이나 결빙이 있었고 미끄러졌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초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입증자료 3가지. 첫 번째, 구급기록지와 119 신고 녹취록입니다.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구급활동일지와 신고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고, 만약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초진 기록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CCTV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방법용 CCTV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 CCTV, 건물 CCTV, 상가 CCTV까지 포함하면 사고 장면이 촬영돼 있을 가능성은 의외로 높습니다. 세 번째,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사고 직후 현장을 반드시 촬영하시길 권합니다. 저의 경우 수일이 경과에도 달리 조치가 없었음을 확보의 관리부 주의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이렇게 찍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은 그냥 사고 장소 일부만 찍으면 부족합니다. 결빙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제설제빙 조치가 있었는지, 염화칼슘 흔적이 있는지, 경고문이나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사진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사진뿐 아니라 12일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추가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 검토. 이제 법률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도보는 지자체 관리도로가 아니라 해당 공작물의 관리 책임하에 있었고, 모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제설제빙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상 조건과 관리 소홀. 사고 전날인 2025년 12월 4일 적설량은 약 3에서 8cm, 사고 당일인 12월 5일은 최저기온과 평균기온 모두 영하권이었습니다. 즉 결빙 위험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조례에 따라 이길 오전 10시까지 제설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진과 증거를 보면 결빙 구간 면적도 상당했고 염화칼슘 등 어떠한 조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구급기록지와 CCTV는 정보공개 청구로 생각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따라오고 필요사항만 기입하면 됩니다. 특히 경험상 CCTV의 경우 여기에 CCTV가 있었을까 싶은 곳에서도 의외의 영상이 확보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접수 요청과 마무리.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뒤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증거를 설명하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접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별다른 분쟁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결국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에서 인정될 판결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제 진행 결과, 그리고 재활 과정과 보험금 산정 과정까지 차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빙판길 사고를 겪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무소가 온 조대원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